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6월 9일 중국 증시 장중 시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찐중투 6월 7일 월요일 중국 시황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는 보호예수 해제 물량 급증 등 영향으로 월요일부터 관망 분위기 속에서 증시 지수가 대체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일인 오늘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상해종합지수는 장 초반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다가 오전장 강보합권으로 전환했는데 상해종합지수 0.18% 상승, 심천성분지수 0.19% 하락, CSI 300지수 0.12% 하락,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상승 업종은 석탄이 4%대, 에너지 장비 3%대 상승했고 정유, 화학, 섬유, 철강이 2%대, 석유, 화학, 발전 설비, 해운, 화학 원료 등이 1%대 상승했고 그리고 전력, 항공, 우주, 기초금속, 통신, 가스, 의류, 방직, 식품, 귀금속, 반도체, 의료, 보건 등이 1% 이내로 상승했고 하락 업종은 컴퓨터, PC, 가구, 외식, 관광, 무역, 증권 등이 1%대 하락했고 바이오, 문화, 미디어, 건설기계, 농업, 소매, 중형기계, 자동차, 은행 등이 1% 이내로 하락했습니다. 홍콩 증시도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홍콩 항생 0.22% 하락, 홍콩 H지수 0.37% 하락 중입니다. 상해종합지수의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5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잠깐 반등세가 나온 후 5월 넷째 주부터 다시 주춤세로 들어갔는데 6월에는 이런 애매한 장세가 계속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6월은 중국 국내 면에서 다음 몇 가지를 봐야 하는데 첫째는 실적 공백기, 둘째는 경제 지표, 셋째는 환율 정책입니다. 우선 실적 면에서 아시다시피 6월은 실적 시즌 호의 공백기라서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진작 효과 같은 게 나타나기 어려운 시기죠. 경제 지표는 지난 6월 7일에 5월 무역 지표가 발표됐고 6월 9일 오늘은 오전에 5월 CPI와 PPI가 발표됐고 다음 주 6월 16일에는 3대 경제 지표인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등 주요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5월 무역 지표 중 수입 지표는 컨센서스에 부합했지만 수출 지표는 컨센을 소폭 하회했는데 이는 주로 동남아 지역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국 수출 작업의 그 효율성이 좀 저하돼서 일부 화물이 좀 쌓이는 현상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5월 CPI와 PPI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1.3% 상승, 전월 대비 0.2% 하락했는데 작년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PPI는 전년 동기 대비 9.0% 상승, 전월 대비 1.6% 상승했는데 5월은 아시다시피 원유, 철광석, 비철금속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대폭 상승했고 중국 국내 수요가 안정적으로 회복하면서 국내 공업품 가격의 상승세도 계속됐죠. 다음 주 16일에 발표 예정인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지표는 다음 주에 봐야 하고 참고로 지난 5월에 발표된 4월 경제 지표는 찐중투 과거 영상 중 요 중국증권사 리포트 읽기 4월 경제지표 코멘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환율 정책 면에서 지난 4월부터 유엔화 강세가 계속된 상황에서 이게 유엔 달러 환율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내려갈수록 유엔화가 강세예요. 5월 말에 인민은행이 6월 15일부터 금융기관의 외화 예금 지급 준비율을 기존의 5%에서 7%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유엔 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면 5월 말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 보이죠. 인민은행의 이 정책은 단도직입적인 그런 관여보다는 과도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수위 조절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국내는 이렇고 해외 시장은 미국의 5월 고용 지표가 부진했고 6월 중순 예정된 FOMC 정례회의에서 테이퍼링 논의 관련 내용이 나올지 봐야 하고 또한 미국의 대중국 제재 면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지도 봐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인 알리건강, 찡동건강 그리고 샤오미 그룹의 현지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찐중투 직전 영상에서 알리건강을 비롯한 중국 온라인 헬스케어 종목에 대해 간단히 코멘트 해드렸는데 한국 시간 15시 22분 기준으로
알리건강 2.91% 하락, 평안헬스케어 1.06% 하락, 반면 찡둥건강은 4.95% 상승 중입니다. 오늘 찡둥건강이 급등한 건 주로 중국 전자상거래 2위 업체인 찡둥닷컴이 매년 6월 18일에 대규모적인 할인 행사 이벤트를 하는데 6.18이라고 6월 초부터 슬슬 예열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찡둥건강 6.18 데이터에 의하면 6월 1일 당일 판매 개시 15분 만에 헬스케어 서비스 전체 거래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8배 늘었고 온라인 진료 및 심리상담 예약 결제 서비스, 치과, 건강검진, 백신, 의료미용 등 품목의 성장이 강력했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짧게 기사가 나온 게 오늘 찡둥건강 주가 상승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개장 전에는 중국은행 산하증권사에서 찡둥건강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 찡둥건강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목표 주가는 140 홍콩달러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이 기관에서는 알리건강에 대해 매도 의견을 제시했고 목표 주가를 14 홍콩달러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샤오미 그룹은 지금 오후장 1%대 하락 중인데 오늘 오전부터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냐면 중국의 36KR라는 온라인 매체의 어떤 칼럼 리스트가 작성하는데 기사 제목은 샤오미 인력 재구성에 스마트폰용 칩 만든다이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샤오미는 지금 스마트폰용 칩 분야로 재진입하기 위해 인력 영입 중이다. 관계자에 의하면 샤오미는 지금 IP 관련 공급사와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 중인데 샤오미는 이미 외부로부터 인력을 영입해서 팀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샤오미의 최종 목적은 반드시 스마트폰용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이지만 첫 칩은 아마 스마트폰용 칩이 아닌 주변 제품용 칩으로부터 착수할 것이다. 과거에 샤오미가 벙파이 S1 출시 후 상고하절을 경험했고 또 전설 속의 벙파이 S2가 후지부지하게 된 경험이 있었다. 참고로 벙파이 S1은 샤오미가 2017년 2월에 출시했던 자체 CPU 칩이고 벙파이 S2는 그 후에 대만 TSMC가 샤오미를 위해 제작한 16나노 공정의 CPU 칩이에요. 그 후 관련 팀 개편이 있었고 또 벙파이 C1도 출시했다. 이 벙파이 C1은 샤오미가 2021년 3월에 출시한 자체 칩이에요. 게다가 지금 스마트폰 시장, 더 나아가 스마트폰용 칩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충만한 상황에서 샤오미가 자체 반도체 칩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기사 내용은 이렇고요. 뒤에 더 자세한 내용이 길게 나와 있는데 생략할게요.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은 중국 현지 그 반도체나 테크 쪽 칼럼 리스트가 작성한 내용이지 샤오미 측이 공식 발표한 내용은 아닙니다. 네, 6월 9일 수요일 중국 홍콩 장중 시황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진중투였습니다.